자, 1번 문제입니다. 현재 IPv4의 확장형으로 IPv4가 가지고 있는 주소 고갈, 보안성, 이동성 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갖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자, 뭐죠? IPv4의 확장형이다. 요 한 줄만 딱 읽고서도 정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하죠. 자, 뭐예요? 1번 IPv6 얘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IPv4의 주소 체계는 뭐죠? 얘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자, 그러면은 IPv6 얘의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목적에 따른 디자인 패턴의 유형에는 생성, 구조, 뭐가 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유형을 쓰시오. 이랬는데 저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디자인 패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높은 문제인 거기 때문에. 자, 디자인 패턴에는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게 있나요? 생성, 그리고 구조, 마지막 행위라고 해서 행위 패턴이 있죠. 그 중에서도 행위 패턴이 가장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자, 생성 패턴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예요?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으로 뭐 추상 팩토리, 뭐 팩토리 메소드, 싱글톤 요런 것들이 있었고, 자, 구조 패턴 얘는 클래스나 객체들을 조합을 해서 더 큰 구조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에요 해서 뭐 어댑터, 브릿지, 뭐 컴포지트, 퍼사드, 프록시 뭐 요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 행위 패턴 얘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나왔었죠. 자, 행위 패턴이라고 하면 클래스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책임 분배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패턴을 이제 행위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있었던 것 중에 저번 문제에 나왔었던 거는 뭐 커맨드라던가 인터프리터, 옵저버, 템플릿 메소드 요런 키워드들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3번. 다음은 판매와 관련된 다이어그램이다. 해당 다이어그램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패키지 내부에 사각형이 다른 패키지의 사각형을 뭐하는 구조예요? 임포트하고 있는 구조죠. 그림이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임포트만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UML이 뭐였죠? 지금 요게 UML 다이어그램인 거잖아요. 자, UML이 뭐였을까요? 자, UML이란 시스템 개발자가 자신의 뭐 비전을 구축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표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제 설계물, 그러니까 본인의 설계 결과물을 다른 사람하고 동일한 언어로, 지금 얘도 지금 맨 마지막에 L이 뭐예요? 랭귀지에서 따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라는 게 UML의 큰 개념이었죠.
자, 이때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쳐진 개념이 이제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때 고객은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애널리스트, 분석가는 고객의 문제를 문서화해서 개발자한테 전달하는 사람, 개발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사람인 겁니다. 자, UML의 구성 요소는 뷰하고 모델이죠. 자,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뭐예요? 그 시스템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뷰를 제공을 하고, 그 뷰들의 집합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구성 요소가 뷰와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등등등등이 있는데, 자, 얘는 어떤 다이어그램이죠? 어떤 걸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패키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에서 얘는 정답이 뭐예요? 패키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지금 패키지 내부의 사각형이 다른 내부의 패키지의 사각형을 임포트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뭐였죠? 자기만의 속성과 일정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행동을 오퍼레이션의 집합이라 한다. 자, 이때 클래스는 뭐죠? 우리 비슷한 속성이라던가 공통적인 행동을 지닌 것들의 그룹을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있었던 게 객체 다이어그램, 얘도 있었죠. 얘는 뭐예요? 객체라고 하는 게 뭐죠? 클래스로부터 나온 그 인스턴스, 그걸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값이 매겨진 속성과 그 행동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객체를 뜻하는 게 객체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뭐 클래스 명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애트리뷰트들 다 들어갈 거고, 속성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사각형에 이름에 이제 밑줄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고, 그 밑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데, 인스턴스의 이름이 이제 콜론을 이렇게 콜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인스턴스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이 요 오른쪽, 요렇게 생기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자,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그 시스템의 행동을 말해요. 행위자, 액터를 이제 그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액터는 사용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유즈 케이스는 그 시스템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타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요런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액터인 거고, 뭐 사용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토대로 이제 나온 요 행위, 뭐 컴퓨터를 만진다, 컴퓨터를 킨다, 요런 행동, 여기가 이제 컴퓨터라는 그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해되실까요? 그 시스템의 행동이 타워, 그리고 그 사용자가 액터. 자, 그 상태 다이어그램도 있죠. 얘는 뭐예요? 객체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른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따른 객체가 변하는 상태를 단계별로 타다다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뭐 주문을 한다. 세탁기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세탁기 안에 이제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뭐 엄청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들어올 거고, 세탁기 안에. 그리고 세탁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헹굼하고 나면 탈수, 뭐 이렇게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 객체가. 자, 요런 것처럼 요런 단계, 그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은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 뭔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다 다르게 생겼죠.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얘는 뭐예요? 객체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의 순서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는 걸로, 뭐 여기 객체들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얘네들의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점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그림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뭐 요쯤에서 메시지 보냈다, 뭐 여기서 얘한테 보냈다, 요런 느낌. 그 시간의 흐름을 요런, 얘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얘는 특징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순서를 시간에 따라서 보내주는 거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 자, 얘는 뭐예요? 그 유스 케이스 내부라던가 아니면은 그 객체가 동작하는 중에 발생하는 활동이 대개 이제 시퀀스 내에서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활동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게 요 활동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세탁기 얘처럼 예시를 들면, 뭐 여기에는 드럼 세탁기가 30분 동안 뭐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 그 세탁기가 헹굼을 할 때 물을 한번 내보내고 다시 채워서 헹굼을 한다. 마지막 세탁기가 회전을 멈춘다. 이런 식으로 그 객체들이 이제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활동들, 그 활동에 대한 그림이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던가 패키지 다이어그램들이 있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지금 이렇게 생긴 것처럼 폴더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제 패키지 이름이 쫙 써 있고, 요 안에 이제 클래스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씩 써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의 요소들을 이제 패키지 형태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폴더 같이 생기면 다 뭐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그리고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몇 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데이터베이스의 회복 기법 중에 롤백 시 리두, 언두가 모두 실행되는 트랜잭션 처리법으로 트랜잭션 수행 중 갱신 결과를 바로 DB에 반영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자, 저번 시간에 한번 리두하고 언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리두하고 언두의 차이는 뭐였었죠? 리두는 지연갱신, 언두는 즉시갱신.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언두 연산은 즉시갱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리두하고 언두가 모두 실행되는 트랜잭션 처리법으로 트랜잭션 수행 중에 갱신 결과를 바로 해주는 애는 바로 DB에 반영을 한대요. 자,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연갱신 같은 경우에는 DB 그 내역을 로그에만 기록을 해놨다가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로그에 기록을 해서 DB에 쓰는 연산을 수행을 해요. 자, 언두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의 갱신 결과를 DB에 즉시 반영을 하고 로그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갱신 결과를 바로 DB에 반영하는 기법은 즉시 갱신 기법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다음은 n이 10일 때 10을 이진수로 변환하는 자바 소스 코드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적으시오. 자, 10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뜨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요 A 배열 안에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i는 0이고 n은 10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반복문을 돌리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돌리면 돼요? 요 n이 0보다 클 경우 계속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2번. 자, 그랬을 때 우선 i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우선은 이제 들어간 다음에 0부터 시작을 하겠죠. 0은 해서 뭐가 이제 들어갑니까? 그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2로 나눴을 때는 무조건 0 아니면은 1이 뜰 텐데 얘를 이진수로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진수 바꿀 때 어떻게 해요? 2를 뭐 5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은 여기다 0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맨 끝자리 배열에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놓겠다라는 거죠. 이쪽에 이런 식으로 계속 2로 나눠가면서 2는 4 이렇게 하면 여기 1 이렇게 뜰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1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n을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의 결과가 이 배열 안에 하나씩 들어가야겠죠. 자, 6번. 다음은 자바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보고 1, 2에 알맞은 값을 적으시오. 자, 출력 결과를 봤더니 어때요? 3행 5열이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요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 건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실 얘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3번 반복하고 5번 반복한다 라는 거 보고 자, 그래서 1번에는
3이 돼야 하고요. 이번에는 5가 돼야겠죠. 얘를 보고서 바로 크기를 지정하는 문제였어요. 자, 7번. 스니핑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스니핑이 뭐죠? 자, 킁킁. 스니핑, 킁킁.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도 한번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자, 스니핑이란 공격 대상에게 직접 공격하지 않고 데이터만 몰래 들여다보는 수동적 공격 기법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한, 몰래 이제 쓱 보는 거예요. 해킹 유형 중 하나로 수동적 공격에 해당한다. 뭐 요런 느낌으로 유사하게 작성을 하시면은 맞다고 아마 해주실 거예요. 자, 8번. IP 패킷에서 외부 공인 IP와 포트 주소에 해당하는 내부 IP를 재기록을 하여 라우터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주고받는 기술로, 얘는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시킨다 라는 거. TCP, UDP, IP 패킷의 TCP, UDP 포트 숫자와 소스의 목적지 IP 주소 등을 재기록하면서 라우터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 네트워크 주소 변환 뭐예요, 여러분? 자, 그거를 이제 영어로 변환을 하면 되겠죠. 자, 네트워크에서 따가지고 와서 N, 주소, 어드레스, A, 변환, 트랜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요렇게 NAT 딱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운이 좋다면. 자, 9번. 요 문제는 저희가 파이썬 기출문제 풀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문제였죠. 자, 빠르게 보면, 자, 롤 0번째 배열 출력하겠다 이러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배열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9번은 1, 2, 3. 그리고 자, 얘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줄바꿈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줄바꿈을 해서 다음 정답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두 번째 인덱스의 첫 번째 인덱스. 자, 이러면은 두 번째가 아니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 0, 1, 2. 여기에서 첫 번째 0, 1. 자, 그러니까 7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돌린다 라는 거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거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자, sub이라는 반복문을 돌 변수를 이제 만들었고, 걔는 이제 어디를 탐색을 다닌대요? 요 롤이라고 하는. 자, 요 in 뒤에 반복 횟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세 가지는 뭐죠? 문자열, 투플, 리스트. 자, 그래서 지금 리스트니까 들어갈 수 있고, 얘가 이제 통째로 여기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요 sub이라고 하는 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탐색을 할 거예요. 3번. 자, 근데 이제 그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있는 건데, 자, 요 sub이라는 애를 반복을 하겠다. 요 아이템이라는 애가.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한 덩어리씩들 중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이제 탐색을 하는 거고, 즉 그거를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1, 2, 3, 4, 5, 6, 7, 8, 9. 그때도 말했다시피 요 AND 조건은 기본으로 줄바꿈, escape sequence n 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를 바꿔놓은 거죠. 띄어쓰기로.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씩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10번.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로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생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 얘 뭐죠? 한동안 진짜 얘가 이슈가 됐었던 거였는데, 얘는 17년도 3회차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이죠. 자, 그래서 신기술 문제도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페이지에 신기술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거 확인해 보셨죠? 걔네들도 꼭 한 번씩은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진 않더라도. 자, 11번.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으로 일반 PC급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하고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글이라던가 야후라던가 그런 것들을 적용한 기술은 무엇인가? 자, 얘는 분산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저장 처리 자바 기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요거 보고 이제 맞추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정답은 하둡입니다. 하둡. 얘도 2016년 3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2번. 얘도 자주 보이는 문제죠. 데이터베이스의 이상현상 종류 3가지. 뭐뭐뭐 있죠? 삽입이상, 갱신이상, 삭제이상. 이렇게 3가지가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상현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한다. 자, 이상현상은 데이터 테이블 내에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이 돼서 테이블을 조작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의 불일치 현상을 우리가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쟤네들은 원하지 않는 자료가 삽입이 되면 삽입 이상, 하나의 자료만 삭제하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포함된 원치 않는 정보 손실 발생할 때 삭제 이상, 일부만 변경을 해서 뭐 중복하거나 뭐 이랬을 중복되는 그 튜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있을 때 갱신 이상이었던 거. 자, 13번 요거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요 그림 저번에 한번 직접 그려드린 적 있었죠. 자, 물론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나 싶을 수는 있지만, 자, 얘네들 디스패치, 타이머, 런아웃, 입출력 발생, 웨이크업 요것들 보면서 1, 2, 3번에 들어갈 만한 거 알 수 있어야겠죠. 자, 1번 뭐죠? 1번 자, 1번은 준비 상태죠. 준비 상태. 자, 준비 상태는 뭐 하는 거였어요?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주기억 장치의 적재가 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모두 얻은 상태로서 러닝 상태가 되기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 대기 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를 준비 상태라고 하죠. 자, 그래서 1번은 준비, 그 다음 저기 2번에 들어갈 건 뭐예요? 러닝. 준비 끝났으면 러닝 해야죠. 실행 상태죠, 실행. 자, 실행이라는 건 뭐예요?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를 해서 현재 실행 중인 상태를 실행, 요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3번은 뭡니까?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중요한 거. 대기죠, 대기. 자, 대기 상태는 뭐예요? 주기억 장치의 적재는 되었는데 현재 자원을 얻지 못해서 준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대기죠. 자, 테스트 오라클 중에서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오라클.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자, 이거 뭐예요? 몇 개만 뽑는다? 샘플링 한다? 샘플링 오라클이죠. 자, 15번. 점수에 따른 성적 부여가 잘 되었는지 테스트하고자 한다. 아래에 알맞은 테스트 기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고 점수에 맞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스트 값은 마이너스 10점, 30점, 65점, 75점, 85점, 95점, 110점이래요. 자, 지금 그 구간마다 각 구간에 하나씩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요 구간 안에 하나, 요 구간 안에 하나, 요 구간 안에 하나, 요 구간 안에 하나, 요 구간 안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예요? 동등 분할 테스트죠. 동등 분할이라고 얘기도 하고 동치 분할 테스트라고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6번.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학과별로 튜플 수가 얼마인지 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대소문자가 얼마인지 구하는 SQL문을 죄송해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where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룹 바이를 사용한다. 세미콜론은 생략해도 된다. 별칭을 사용을 해야 한다. 별칭 사용 시 작은 따옴표를 써야 한다. 집계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기 하나, 컴퓨터 둘, 전자 둘. 자, 이러려면은 여기 지금 학과별로 사람이 얼마인가 그걸 사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죠? 자, 우선 요 수를 세야 되는 거니까 집계함수 어떤 걸 사용하면 돼요? 세주는 거. 카운트 함수 사용을 하면 되겠죠. 즉 우선 조회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select 학과하고 학과별 튜플스를 구하면 되는데 학과별 튜플스는 여기에 지금 있는 튜플이 아니죠. 내가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카운트 학과의 수를 세겠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떠요? 여기 결과에 카운트 학과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얘를 뭘 해줘야 돼요? 별칭을 사용을 해서 학과별 튜플스로 나오게 해줘야겠죠. as 작은 따옴표로 학과별 튜플스. 자, 이렇게 하고 from 써야겠죠.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건데 이래서 학생 테이블. 자, 그리고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했고 올더는 사용하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그룹 바이 써주면 되겠네요.
그룹 by 자 뭘로 묶으면 돼요? 학과 여기여기부터 그리고 그거 학과에 카운트를 세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과를 기준으로 모여야겠죠. 왜? 뭐뭐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룹 바이 써야 된다라고 했고 그게 학과별이니까 학과로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아니면은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써도 상관없죠. 셀렉트 학과 카운트 전체 다 as 학과별 튜플스 from 학생 테이블에서 그룹 by 학과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17번이네요. 데니스 리치와 캠 톤슨 등이 함께 벨 연구소를 통해 만든 운영체제이며 90% 이상 C 언어로 구현되어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이 모듈화되어 있어서 다른 하드웨어 기종으로 쉽게 이식이 가능하며 계층적 트리 구조를 가짐으로써 통합적 파일 관리가 용이한 운영체제. 얘 뭐예요? 자, 60년대 말 벨 요 단어 그리고 운영체제를 거의 C 언어로 구현. 자, 이러면 나와야 되죠. 17번 정답 유닉스입니다. 유닉스. 자, 18번 다음은 C 언어 소스 코드이다. 출력값을 쓰시오. 자, 봤더니 지금 문자열 포인터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P 뭘 갖고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주소를 갖고 있죠. 거기서부터 %s니까 넓문자 만나기 넓문자 만나기 전까지 쭉 하니까 쭉 다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리아 이렇게 뜨고 자 거기서 세 칸을 움직였어요. 포인터를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이러면은 여기로 지금 이동이 됐죠. 포인터가 자 여기서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EA 자 그리고 지금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를 가리켜라 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P는 지금 뭐예요? 요 맨 앞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자 걔를 찾아가서 하나 서식지어가 C니까 K 이렇게 되고 자 그 포인터를 3칸 움직인 다음에 걔를 찾아가서 그걸 출력을 해라.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움직여서 요거를 찾아가면 이 출력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현재 P는 K인 건데 거기서 2를 더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좀 잘못됐죠. 문제가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게 그려져야죠. P를 찾아간 다음에 그걸 2 더하라 이러면은 우리 아스키 코드표 확인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K에서 다음 하면은 M이니까 요렇게 그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죠. 여기서 K 75에서 2 더하면은 77인데 걔 문자는 M이니까 이렇게 M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았네요. 다음은 자바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저희가 풀어봤던 거죠. 자 부모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OBJ라는 거를 자 그리고 객체는 뭘로 만들었죠? 자식 걸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뭘 출력을 한대요? 컴퓨트 4 자 이러면은 자 얘한테 가겠죠. 자 가서 어떻게 돼요?
자, 1보다 작을 경우 그냥 그 넘을 리턴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뭘 하는 거예요? 컴퓨트 그 함수에 4 빼기 1 그리고 4 빼기 3. 자, 이렇게 해보면은 컴퓨트 3 플러스 컴퓨트, 자 그냥 C로 할게요. C에 3, C에 1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다시 돌려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서 그대로 넘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1. 자, 얘는 들어가면은 요 1 아니니까 요거 출력을 해서 3 빼기 1, 3 빼기 3 이러면은 C에 2에 C에 0에 그냥 1. 자, C에 0 해보면은 얘는 그대로 리턴 되니까 0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C에 2 타면은 1보다 크니까 2고 타고, 2 빼기 1 하면은 C에 1, 2 빼기 마이너스 3 하면은 C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리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1, 0, 1. 얘네 계산해보면은 1만 남는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1이다. 자, 20번. 자, 정보보안에서 가용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보안 요소 3가지 뭐뭐 있어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자, 그 중에서 가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래요. 가용성은 뭐죠?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써보면, 가용성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성이다. 가용성은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라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가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20년 4회차 문제 풀어봤습니다.